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계룡건설 주주 여러분들. 저는 계룡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진욱입니다. 자, 최근에 이 금리 인하가 좀 바람이 불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건설주 좀 올라가나 싶었으나 지금 또 시황에 지수 하락에 함께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개별적인 악재가 있기보다는 지수 하락에 의한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황 체크를 좀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발표되었던 이런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 왜곡 있다? 뭐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향후의 건설주 방향성은 어떤지도 전반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시황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가 현재 4% 조금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6%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현재 촬영하는 게 장중이라서 종가까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의 과도한 낙폭을 좀 축소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상승의 원인을 함께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이 PMI 서비스업 지수가 다행히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좀 완화되는 모습 때문에 오늘의 좀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이게 좀 좋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락이 크게 과다하게 나온 게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. 뭐 미국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위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복합이 겹치면서 좀 하락이 나온 건데 일단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4.3% 그러니까 예상치 4%보다 상회했다는 소식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 사실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경기 침체 뭐 이제 부분들이 온다 뭐 이제 금리 인상 크게 하고 빨리 안 내린 거에 대한 후폭풍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요게 일단은 실업률 자체가 약간의 왜곡이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. 그런 이유가 왜곡 이제 두 가지의 변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날씨 영향. 요게 이제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뭐 허리케인이라던가 이런 날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. 40도, 5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구직자들이 이렇게 너무 날씨가 더우면 일을 안 해요. 제대로 하지 못했다. 이런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번에도. 그래서 기존에 뭐 6월달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구직자가 날씨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뭐 5만 명,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7월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3만 명이나 되게 됐었고 거기다 허리케인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냥 좀 놀았다.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게 되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과 그뿐만 아니라 이 경기 침체 때의 이 실업자의 해고자, 이 실업자 해고자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를 하는 건 다양한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해고가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해고자 비율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해고자 비율이 침체 때는 한 3.5%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여전히 2%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PMI 지수는 좀 좋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다행히도 어쨌든 간에 이 고용 지수가 50을 좀 상회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선물 지수가 오전장에 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지수 역시 선물 6% 이상 사이드카,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현재 지수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수 업황을 보게 되면 어제 사실 저는 낙폭이 너무 과대해도 과대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왜냐면 이 과거에 크게 낙폭을 했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때였죠. 2020년도 때 새로운 질병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덮치게 되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. 이런 거는 돌이켜보면 좀 이해가 돼요. 근데 그리고 또 2008년 때 뭐 이런 금융위기 요것도 이해가 되죠. 뭐 요때도 이제 코스닥 때 먼저 보게 되면 13% 요때도 빠졌거든요. 그때가 최저점이었죠. 자, 그리고 2008년도 때 요때도 사실 뭐 한 10% 가량 코스닥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유 자체가 그냥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
불거지게 되면서 뭐 물론 여기에 뭐 전쟁 위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무려 13%가 빠진다. 요거는 너무 과대했다. 그리고 이제 RSI 지표를 보게 되면 자, 전체적인 항상 그 낙폭의 그 어떤 최저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항상 2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항상 여기가 바닥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2020년도 때도 여기서도 보게 되면 20포인트, 여기서 한 20포인트 조금 더 한 16까지 RSI 지표상 내려가긴 했었는데 20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저가 반등이 항상 기술적 반등이 여전히 나와줬었고 어제가 한 18포인트까지 내려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기술적 반등 좀 나올 수 있겠는데 너무 과대한데 라고 모두가 좀 생각을 하는 좀 이런 하루였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황 얘기를 전체적으로 일단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주가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이 시황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황 브리핑을 좀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건설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뭐 7월에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9월 달에는 FOMC 때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.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건설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과거에 그리고 이 현재 건설주와 금리에 대한 비교를 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부동산 측이 좀 하락을 하게 되겠고 그에 따라서 건설주도 함께 좀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때의 주가를 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좀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거에서부터 2020년도, 2010년도 이때 때부터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매매 부동산의 상승률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비슷한 패턴을 항상 보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2021년도, 20년도 때는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폭등 그리고 건설주의 대세 상승이 또 함께 오기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가 향후에 인하될 것이라는 것은 이 지수의 큰 낙폭 때문에 단기 하락은 일어났지만 추후에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 금리가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1년, 2년 만에 크게 상승했었죠. 그에 따라서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겠고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라오고 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다. 뭐 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이런 회복을 하는 추이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 건설주에게도 계속해서 좀 회복세가 일어나면서 주가 향방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에는 건설주가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금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어져 오는 뭐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아파트 가격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뭐 미분양 이런 것도 중요하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적인 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일단 수주 현황이 되겠고 그 안에서의 뭐 영업이익률 마진 이런 식으로 얼마 남겼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. 이렇게 이런 순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하나 좀 챙겨 보시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우선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. 뭐 건설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빚어진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수 하락에 의한 가치 동반 하락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저점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구간만 사실 안 깨면 오히려 저는 만약 여기 구간까지 내려온다 또는 더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좀 기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엿볼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런 위기라는 곳 안에서 기회가 있었기 항상 기회가 있었고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기회에 대한 반등 스프링처럼 낙폭은 더 커진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근데 만약에 좀 천천히 뭐 2%, 3% 이렇게 떨어진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주주 흘러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으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오는 건 오히려 기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매매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저도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